고상만입니다. 오늘 2016년 11월 14일 29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나라냐 금의 순실명과 도둑 간신의 소물 고든빛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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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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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언급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두리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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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하오 하오. 지금 나오는 노래 이번 11월 12일날 100만 집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 윤민석 씨가 만든 하야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야가.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쇼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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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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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고상만 강대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주에게 우당의 주술 아깝지만 사오까지 불러내어도 이제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조금만 할 때 물러나거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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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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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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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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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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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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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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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네, 2016년 11월 14일 29번째 방송 오늘 열었습니다. 장도리 아재님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별풍선을 쏴주셨어요. 124번째 팬클럽 회원으로 들어와 주신 우리 장도리 아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상만 강대윤님 이번에 100만이 나옴에 따라 하야의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꼭 하야하길. 칠성판의 비인님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해라. 장도리 아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월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오늘 5번째 낮방송으로 바꾼 지 5번째 되는 날이죠. 29번째 오늘 방송인데요. 워낙 많은 곳에서 워낙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셔갖고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박근혜 하야 100만 명 돌파한 그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나라가 뭐 공격을 할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든지 어떤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들 100만 대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100만 명이 온 걸로 100만 명이 넘게 온 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번에 확인됐죠. 언론의 보도에서도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콩콩 세대께서도 오셨어요. 지콩콩님도 이번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100만 명의 100만 분의 1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제가 페북에서 봤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말 그대로 100만 명을 채웠고 100만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준을 했는데, 제가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지난 11월 5일 날 그때 이제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이제 했던 거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턱없이 작은 숫자를 얘기해서 그게 말이 되냐, 터무니없다, 뭐 8만 명 왔다고 뭐 얘기했던가요 그때?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 해명하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직접 세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도 수준껏 해야지. 100만 명,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 사람이 20만이다, 30만이다, 20만 명이 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그거는 여하간 어떤 의미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최 측은 뭐 보는 인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연인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런데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게 봤다라고 그냥 차라리 얘기한다면 모를까. 무슨 그걸 자기네들이 세봤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수나라가 113만 명이 요동성에 발목 잡히고 폭망했죠라고 해주몽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주몽님이 워낙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또 정통한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돼요. 수나라가 당시에 한 인구가 한 4,800만 명 정도였대요. 수나라가 4,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가능하겠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제기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0만 명이 아닐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언론이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을 이른바 우리가 흔히 100만 명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을 할 때 서울 그러니까 시청 앞이죠. 지금은 이제 서울광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당시에 서울시청 앞에 100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87년 7월 5일 날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장례를 나가던 그날 100만 명이 모여서 운집한 가운데 6월 항쟁에 희생된 이한열 열사를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 이제 맞서 싸웠던 그런 장면을 봤고, 그때 이른바 지랄탄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페프퍼그, 거기서 이제 체류탄을 쏴갖고 이제 쫙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방송에서 비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걸 우리가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었던 주동자급에 있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이번에 온 분들을 보니까 이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87년도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아니라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는 자기네가 그게 1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모여서, 그야말로 이제 서울 중심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복궁, 광화문 일대, 서울역까지, 을지로까지, 종로까지, 완전히 사람들로 꽉 찼잖아요. 완전히 꽉 차니까, 이게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이 이제 100만 명인 걸로, 뭐, 지하철 집계, 역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한 137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플러스, 뭐, 그냥 차로 온 사람들, 뭐로 한 사람들을 계산해도 100만 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87년도가 사실은 100만 명이 안 되고 한 40만 명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라고 싶었어요. 우리 캡틴니 형님 오늘도 오셔서 업과 꿀잼 꾹 눌러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캡틴니 형님 덕분에, 예, 많은 분들이, 예, 업과 꿀잼과 꾹을 꼭, 꿀잼을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100만원 넘었고요. 120만 추정됩니다. 칠성판의 비애님. 180만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바나나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라이츠 70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예, 오셔갖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분노.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 집회라고 하는 것. 예, 평화 집회.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첫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평화 집회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평화 집회냐.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방에서 대절 버스. 그래서 야, 이번에 보니까 대절 버스가 평상시에 5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돼요. 와. 150만 원을 달라고 전세버스 비용을.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박근혜가 얘기했던 창조 경제냐.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서울로 오면서 사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 돈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셔갖고 결국은 이제 문화공연, 노래 듣고 하는 이런 걸로만, 내려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저도, 물론 이제 누구도 마찬가지죠. 폭력 집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고, 폭력 집회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고, 예. 이른바 폭력 집회 프레임, 예, 프레임. 여기에 우리가 갇혀갖고, 예. 그래서 이른바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는, 예, 그 평화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갇혀서, 그 예를 들어서 법원이 허용한 그 집회 장소, 거기까지도 갈 수 없게 경찰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그 안에 틀 안에서 갇혀갖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론조사상에서 보면 그 거의 이제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죠. 5%라고 하는 건 5%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뭐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하대요. 그 전까지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분.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아니구나. 그건 건국이고. 그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러니까 48년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가 과연 이런 국민들의 뜻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평화 집회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국민이 그렇게 보여서 정말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가장 좋은데, 그렇게 만약에 모였다면 이것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유대한 만세님, 감사합니다. 자유대한 만세입니다. 별풍선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요구하고 싸울 때 이걸 들을 귀가 박근혜에게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9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꼽아봐도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연일 한 달이 넘게 싸웠죠.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때 당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들었던 얘기 중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 그거 하잖아요. 가장 많았던 게 2008년도 6월 10일 60항쟁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집결을 했죠.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심지어는 이명박조차도 2008년 60항쟁 때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양희은 씨가 나와 아침 이슬을 부를 때 그 노래를 자기도 따라 불렀다라고 그랬죠. 따라 불렀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거 자기가 고대 때 뭐 6.3 시위 때 자기도 뭐 학생운동권이었다 이 얘기를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진짜 황당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정선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싸웠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주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싸우셨고,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한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정말 인간 극기의 상황까지 단식 농성과 투쟁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이 교황이 방문을 해갖고, 교황이 방문해서 전 세계로 그러한 일들이 또 뭐 알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싸워온 그 싸움의 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바로 이맘때죠. 오늘이군요, 오늘. 2012, 그러니까 11월 13일인가가 아마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로 돌아가시게 된 그때, 그러니까 그 뇌사죠. 돌아가신 거는 이제 얼마 전이고,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져 계셨는데, 그걸로 해서 또 저희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싸워왔고 농성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평화적인 집회, 농성, 시위가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의 뜻대로 수용된 것은 사실상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라피바다님 어서 오십시오.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삶은 돼지고기님. 예비군 훈련교육 때 비가 와서 비디오 시청을 2008년에 했었는데 광우병 시위는 간첩이 선동한 사건이라고 교육시키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 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지. 굉장히 쇼킹한 뉴스네. 그랬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 그랬는데 지금은 더 상황이 저는 유리한 국면일까라는 의문을 솔직히 갖고 있어요. 다행히 11월 12일 날 100만 명이 운집했을 때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나마 국군이 아직 다 하지 않았다고 좀 믿고 싶어요. 날이 춥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비가 다행히 저희가 싸울 때는 많은 분들이 집결하는 때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끈의 꺼져라님 별풍선 5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125번째 팬클럽으로 우리 다끈의 꺼져라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 예라피바다님, 면도하셨네요. 예. 면도했습니다. 왜 했느냐면요. 제가 보니까, 한 8일을 길렀어요. 그래서, 수염이 엄청 자라더라고요. 머리털이 이만큼 빨리 자라는 거를 제가 느낄 정도였는데, 그리고 보니까, 네. 수염 기른 사람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게 저 사람처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모습.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예, 유튜브에다 올리면서 제가 보니까, 예, 수염 기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깨끗하게 했습니다. 무성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아니고 무성요. 경찰 추산 20만이래요. 26만. 그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이제 날이 추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날이 추워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다행히 지금 제가 보니까 목요일부터 날이 좀 더 풀리고 한다고 하던데, 날이 이제 12월 넘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 박근혜 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추미애, 예,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하고 1대1 면담을 하러 간다는데,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도 하고 말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거지만, 과연 지금이 그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엊그저께 국민들이 가갖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장도리 아지님, 이 시점에서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저는 딱 간다고 하는 순간 든 생각이 뭐냐? 욕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바지. 이건 정말, 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가 있는지 전 정말 모르겠는데, 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길 바랍니다. 예, 제가 틀리는 것이 더 낫지, 이 결정, 이 추미애의 결정, 추미애 더민주당의 결정이 틀리는 게 더 비극적이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박근혜에게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 하든, 이건 박근혜의 꽃놀이패가 될 겁니다. 박근혜의 꽃놀이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미순 0411님, 감사합니다. 미순, 예, 0411님, 예, 126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근혜가 이렇게 해도 욕먹을 일이 없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아짜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예, 별풍선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게요. 이제 앞으로, 추미애 만나갖고, 예, 책임 총리니 뭐니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이양하는 것, 그리고 국회가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리에 박근혜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1시간 1분도 용납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가 현재 국민의 뜻입니다. 이 감정,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삭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수용하고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야당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야당 중에 하나죠. 물론 자기가 제1야당이지만 제1야당이라 해도 나머지 야당, 그 야당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아니, 야당과 야당 내에서 협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야당 중에 하나인 더민주가 가갖고 그렇게 한다? 물론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또는 정의당은 그럴 리가 100% 없죠. 근데 국민의당이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나 현 박지원 대표 같은 분들이 오늘 추미애 의원이 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예, 저부터.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도대체 자기네가 뭔데 가갖고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전 똑같이 더민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야당의 대표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혼자 가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100만 명의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엄중한 시국 상황 하에 자기가 가서 그 잔치상에 가갖고 자기 멋대로 지금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하면서 간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전 정말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결정과 합의를 보고 오더라도 두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 제로다. 예,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하니까 추미애가 하야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럴 일 100% 1000% 전혀 없죠. 예,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가갖고 분명히 일정하게 합의하고 협의하고 오겠죠. 그걸 누가 받냐는 거예요. 어느 야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만 분열될 국면에 갔다. 너무 안타깝고 삶은 돼지고기님 별풍선 너무 고맙습니다. 최성만비님 뭔가 카드가 있거나 최후통첩하려고 간지도 모르잖아요. 결과 보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틀리길 바래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야할게. 대신 가는 마당에 내가 더민주에다 선물로 주고 갈게. 이런 얘기를 할까. 아이고. 국물당도 야당인가요? 언제 국물당이 민주당과 협의해서 탄핵 주장하고 개헌 주장했나. 그러니까 각 당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당내 협의도 안 된 듯한데, 장대리 아재님. 추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오마이뉴스에다가 제가 지지하는 글도 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추미애 의원이 초선 의원 때, 96년도 연세대학교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도와주셔갖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러저러한 부침의 과정이 있었지만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간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청와대가 덥석 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밑에 어떤 협의가 돼서 그게 치밀하게 뭔가가 있어서 간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는 거라면 아마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야당과 야당 내에 엄청 내부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상황 하에서 국민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국면, 이 국면에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지금 박근혜에게 가장 필요한, 이 박근혜 권력에, 박근혜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날은 추워질 거고 또 국민들의 싸움, 열기 이런 게 교육되거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지 이게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거든요. 생활이 있는 거죠. 가게 문을 닫고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오셨지만 가게를 매일 닫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국민이 싸우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점점 가중될 텐데, 이제 뭐 남은 기간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11월이니까.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1년 1개월 정도가 이제 남은 건데, 1년 1개월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과 개헌하자고 하는데 시간 벌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위기 국면이다 그러면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가장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데 협력하는 게 아닌가, 협조하는 게 아닌가. 정말 가서 추미애 대표가 뭔 얘기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맞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 내용도 없이 결국 욕바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공을 이쪽으로 던지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공을 던져주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엄청나게 큰 에드벌룬 정도 급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공을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에게 하야하라고, 그리고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답을 줘야 된다라고 청와대에다 공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던 상황 하에,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하에 오늘 추미애가 그 공을 받겠다고 던지라고 요구한 거나 좀 마찬가지다. 예. 그 공을 던지라고 받겠다.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되든 안 되든, 예, 그 공을 삼킬 수 있든 못 먹든 상관없이 공을 다시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야당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야당이 이 추미애 1대1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얘기가 오늘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도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거냐라는 생각이 너무 또 답답할 지경에 있고요. 해주몽님, 박근혜가 이상할 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혈검택님 들어오셨어요. 무조건 퇴진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시키는 게 답이죠. 김무성이 왜 12일날 탄핵하자고 했을까요? 누군가하고 몰입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박근혜를 두고, 예, 전국민 차이가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박근혜를 버리고 새 판을 짜서,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팽팽하다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예, 이 상황 하에서, 예, 그 추미애 대표가 뭔가 답을 가지고 가서 정말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갖고 오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더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이 입을 타격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너무 큽니다. 예, 그 얘기였고요. 10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온 분들은 바로 이런 그 100만 명이 넘는 집회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 북한에서 온 분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홍강철, 예, 강건군관, 예, 종합, 예, 학교, 예,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 홍강철 씨를 오늘 모시고 100만 명 이 집회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강철 씨도 우리 파산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12일 날 광화문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북자로서 북한을 다녀온, 북한에서 넘어와서 온 이분이 본 100만 명 군중 집회에 대한, 예,
이 집회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실제로 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지금 전화 인터뷰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들어보시죠. 지성판의 비애님은 종편이 언제 민주당에 호의적인 적이 있었나요? 지들 생각으로 안 되니 휴대폰한테 묻는 거죠. 뭐 종편이 여보세요? 예. 어이구 우리 여보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홍광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논산 가는 버스에 있습니다. 아직 논산에서 출발해서 논산 출발을 여기 도착 못했어요? 네,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이제 곧 도착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저거 1시간 전에 통화할 때 차를 탔다고 했는데 논산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닌데? 예, 아버지 근데 아직 도착 못했구만요. 지금 그러면 전화 통화하기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다른 손님들한테 시끄럽다고 또 혼나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거? 아니, 버스에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뒤에 있는 데만 나온다. 그래요? 저기 100만 명 집회 있었던 11월 네. 12일 날 다녀오셨다며요. 네, 그랬죠. 예. 어떠셨어요? 몇 시에 가서 어디쯤 계셨어요? 박준홍 변호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화문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강화문 쪽에. 네. 어이구,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소감이? 북한에서도 그렇게 사람 많은 거 보셨습니까? 아니, 북한에서도 뭐, 집회라는 거 하긴 하는데, 예. 저렇게까지 모인 사람 못 봤거든요, 나는. 북에서도 저렇게, 그날처럼 사람 많은 거는 처음 보셨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딱 승리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한 방송을 보면, 이렇게 네. 무슨 우리 홍광철 선생님도 군인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관련한 뉴스 보거나 자료 화면을 네. 보면, 네. 거기가 김일성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평양에 있는? 네, 네, 김일성 광장. 거기가 제일 넓은 데입니까? 북한에서? 네, 그래. 네, 제일 크지요, 뭐. 거기에, 그런데 가보셨나요? 우리 홍광철 선생님도? 네, 가봤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조직돼서 동원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죠. 조직적으로, 터치하거든요. 예. 몇 시부터, 어느 곳에서 무슨 공중집회 하니까, 이렇게 모이라 하고, 터치합니다. 당 선전부에서. 당선정부에서. 그러면, 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무슨, 공장 대신 거길 가는 거고, 이렇게 출석부라 이렇게 참석 체크도 하고 이럽니까? 그럼 출석 체크랑 공장 기업소별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당 조직에서 가는 거니까, 네. 당에서 비서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갖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꽃다발 같은 거 갖고 와갖고 흔들고, 이게 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네, 대략적으로 하죠. 우는 것도 그렇게 시켜서 울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데, 그럼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원은 하지만, 예.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시켜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학전하는 거죠, 그거는. 한화하고, 울고, 그런 건 누구 시켜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막 시켜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 못하는 게 북한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사이에서 살고 그러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대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심적이 가깝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자체도 다 자신들을 다 혁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혁명가라고. 아, 자기 스스로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교양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자기 자신을, 심지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손부도 네.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네? 아, 세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나도 혁명가다. 이렇거든요. 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네.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당사자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상적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본분이다.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에 대해 당가 수령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개와 같이 바쳐야 한다. 이런 그런 초상교육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령을 거의 신적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에 나와서도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사도를 하고, 예? 무슨 김정일 보고 났을 때는 나 울고 심장마비가 죽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실제로 저는 이제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네,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막 그런 걸 욕을 하잖아요. 북한에 네. 있는 지도자가 숨지면 특히 이제 네.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봐라, 북이 얼마나 웃기는 집단인가. 네. 그리고 막 1인 집에 의해서 막 세뇌돼서 저렇게 행동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네. 사실은, 79년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했을 때,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청에 마련된, 네. 그런 이제 조문하는 거기에 가갖고 막 통곡하시고 막 이런 거 저도 보고 저도 이유 없이 같이 울고 그랬거든요. 네. 그건 다 똑같은 건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가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북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이상하다 그러고, 사실은 네. 박정희 지지자든 노무현 지지자든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뜻하지 않게 사망하니까 다들 애도하고 슬퍼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다르지 않네요. 네, 다르지 않죠, 이게.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적으로, 예? 그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거는 그다지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칭송하지는 않는다고 봐도 되는데. 아, 그래요? 김일성 주석은 거의 절대적인 신뢰받죠. 그러니까 아마 이 칼로빼고도 김일성 나쁘다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 네. 김정일이나. 실제로 북한을 위해서 싸운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 김일성이요? 네, 그러니까 일제가 싸웠으니까, 네. 일제가 싸웠고, 어쨌든 이 조국해방은 연합군이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산에서 총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40년대에는 러시아에 가있다고 했다고 하지만은, 러시아에 가지고 어쨌든 제국주의를 해서 반대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 그렇고, 그런데 6.25 전쟁 후에도 완전히 북한이 피해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일도 지났고, 그래도 80년대까지는 그런 대로 생활이 괜찮았거든요. 김일성 생전에는 생활이 괜찮았던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 사람들도 신뢰하고 따르는데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
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만 네. 못하다는 거군요, 지금은. 네, 좀 못하죠. 김일성 수석에 비해서는. 음, 그리고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가 정치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사람들이 다. 지금 김정은 네. 체제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북한에서 말 잘못하면 잡아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이 발언하는 데서 많이 북한이 좀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정치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북한발 뉴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맨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보내고도 사과하지 않는 방송은 북한 관련한 뉴스라고 흔히 그러는데 네.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군부가 네, 김평일? 작은 아버지? 네, 김평일이. 예, 김평일로 그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런 얘기가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요? 김평일이 네. 그러면 김평일이는 계속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국내에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겁니다. 김평일이는. 아, 미국에 계속 쫓겨나가지고 언제 국내에 자기 정치적 기반 다 저는, 그리고 네. 김평일이 한 일이 없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업적이 있어야 돼. 업적이 지도자가 되려면. 아, 그래요? 네,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김정은은 그래도 네. 미국에 나가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들어와서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그래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느라 했죠.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이라도 인정하는 거죠. 김정은이가요? 네. 김정은이가 뭘 했다고요? 업적을? 그래도 뭐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 예? 네. 컴퓨터공학 그런 분야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이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린 네. 사람이 뭐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대학가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사업을 많이 봤거든요.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부분은. 예.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네. 좀 열려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김정은이. 그래요? 네, 좀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북한 사람, 또 성적도 또 그렇게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 대로, 지지하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김평일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다, 모르다시피 하거든요. 김평일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고 김평일은 자기 정치적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김평일을 생각해서, 군부내에서 김평일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아마 김평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지?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네. 왜 할까?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지금 듣는 분들이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엊그저께 뉴스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김평일이라는 사람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뜬금없긴 네. 했어요. 네. 분위기가. 자, 그리고 북한 군부라는 거는 예. 총종 취급하고 보위사령부가 완전히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총종 취급하고 보위사령부가 다 당중앙에 군사위원회 밑에 지시 나왔거든요. 그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제 네. 김평일 관련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인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하간 북한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자기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는 없는 거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집회 자유는 없거든요. 집체적인 심소와 특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는 독재가 많네요. 네, 그렇죠. 그죠? 독재는 할 수 없고, 예. 독재는- 개별적인 심소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집회 자유는 없고, 없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 체제 자체가 예.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사회주의 예, 독재. 뭐 당연히 정권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뭐 독재 맞죠? 독재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뭐가 어떻게 돼도 저는 그런 사회에서는 못 살겠어요.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도망쳐오는 거지 나도.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가 없고 의사 표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회인데 그런데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은 들었네요. 뭐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네. 이렇게 군중 집회라고 해서 막 북한 방송 막 보여주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광적인 분위기나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좀 뭔가 조작되거나 네. 뭐 누가 시켜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네. 지금 100만 명이 모여서 하야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네. 박근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이 내려오겠죠.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안 내려와야지, 제정신이면. 제정신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요. 그건 뭐, 네. 박근혜 대통령 만나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에서 네. 저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김정은, 하야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대 개입에 멍청 쓸어 버리겠지. 아, 군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립니까? 네, 그럴 겁니다. 참나. 역시 대한민국이 좋은 거야. 그죠? 네, 대한민국은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여하간 우리가 뭐 투표를 해갖고서는 뽑는 거니까 그 네. 북한에서는 그런 거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쵸?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나요? 부러워하나요? 어때요? 뭐, 부러워하는 사람들 없죠. 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 북한도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평노동자가, 네.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아, 일-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없단 말이에요? 네, 없습니다. 오. 지들이 다 알아, 하겠지, 그렇지.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투표하면 투표하고, 네. 뭐, 투표 안 하면, 누구 나면 정치범이 되거든요. 오. 투표에 참가 안 하면, 북한 사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돼. 아. 이렇게 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잡혀간다. 일단 선거는 100% 선거 참가하고, 그 다음에 뭐 투표하는 거는 투표한지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뭐.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거든. 그렇군요. 사정인 거죠. 자, 오늘 논산 내려가시면서 전화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예. 아직도 논산은 도착 못했죠? 네, 뭐 됐습니다. 아니, 무슨, 길 밀려요, 오늘? 아니, 길 밀리진 않은데 이건 거의 온 것 같긴 한데. 야, 아니, 논산이 뭐 이렇게 멀어. 1시간 전에도, 훨씬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자,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하고, 했고, 우리 인터뷰해준 분한테 드리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오늘 한 박스 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방금, 우리, 북한에서, 예, 내려온 분 중에 가장,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홍강철 선생님과 함께, 지난 12일 날 있었던, 예, 100만 집회, 그것을, 예, 보게 된 소감과, 그리고 또,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본인이 생각하시는, 예,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북한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집회하고 데모하고 막 이러면,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누군가가 시키고 조작해갖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 뭐 그런 거는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정리해 보면 저는 대통령을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아서 지도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북한에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또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북이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그러면은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남한 국민이 아마 북한 국민보다 한 2배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연방제 통일 방안을 맨날 북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죠? 그래서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의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2체제 1정부 1국가, 이게 이제 연방제 국가의 핵심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투표를 통해서 어느 체제를 선택하자,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해도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우리나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10%의 사람들이 있죠. 양쪽이 다 있죠, 양쪽이.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간 북이나 남이나, 사실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많이 한다면 우리 남이 이길 것 같습니다. 남이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홍광철 선생을 모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접하고 있는 게 모란봉 클럽이니 이제 만나러 갑니다니 뭐 이런 그런 형식의 그 잘못된 이렇게 엉뚱한 틀린,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려운 난관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12일 100만 집회에 함께했던 우리 홍광철 선생을 모시고 그날 보신 소회와 느낌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100만 명 집회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1부에서 이 이야기 하고요. 2부에서 전태일 여사 46주기를 맞이했었죠. 어저께요. 그 11월 13일 날인데 그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최순실의 콩밥 메뉴, 요즘 뉴스를 통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이 땅이 너무 좋아, 뭐든지 원하는 대로 박근혜 최순실이 마음대로 해먹은 것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